여기 태국에서는 한국은 다른 나라들을 항상 비판하고 무시하는 습성을 가진 아주 거만하고 예의 없는 나라라고 지독한 편견을 가진 한 태국 출신 번역가가 있습니다. 그녀의 주변에서는 늘 한국에 대해 좋은 이야기들을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녀는 한국인들의 태도와 모든 행동들은 국제사회에서 손가락질 받을 만한 나라구나 라고 늘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런 그녀가 실제로 만난 한국인들의 모습에 큰 충격을 받은 채 할 말을 잃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녀가 만난 한국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던 걸까요? 지금 저와 함께 사연 만나보러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에서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는 솜차이라고 해요. 저는 한국을 정말 좋아하지 않았어요. 전혀요.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눈을 굴리곤 했죠. 저는 방콕에서 번역가 일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뜻이에요. 멋진 직업이긴 하지만 여러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기도 하죠. 그리고 한국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많이 들었어요. 일하러 갔거나 휴가로 한국에 다녀온 친구들은 항상 불만을 안고 돌아왔어요. 거기 사람들은 너무 차가워 라거나 낯선 사람한테는 웃지도 않아. 지하철에서 밀치고도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해 라고 했죠. 우리 가족도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페이스북에 한국 사람들이 관광객들에게 얼마나 무례한지에 대한 글을 공유하기도 했어요.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 나쁜 이야기를 한 가지씩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사촌이 서울 여행을 다녀왔을 때가 생각나요. 그녀는 정말 화가 나 있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거기 없는 사람처럼 대했어 라면서 가게에서도 내가 더 오래 기다렸는데도 한국 손님들을 먼저 도와줬어 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화가 났어요. 어떻게 한 나라 전체가 그렇게 무례할 수 있지? 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소셜미디어에서 반한국 운동이라는 큰 이슈가 있었어요. 제 피드에 가득했죠. 사람들은 한국 물건을 사지 말고 휴가로도 가지 말아야 한다고 했어요. 한국이 태국 문화를 깔본다고도 했죠. 한국 관광객들이 태국에서 무례하게 행동하는 영상이나 한국 드라마에서 태국 음식을 놀리는 장면을 공유했어요. 그걸 보니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그들에게 본때를 보여줘야 해 라고 생각했어요. 가게에서 한국 제품을 볼 때마다 고개를 돌렸어요. 한국 화장품, 절대 사지 않았어요. 한국 음식, 안 먹었죠. 심지어는 재미있어 보이는 한국 드라마도 더 이상 보지 않았어요. 한국을 제 삶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기로 결심했어요. 저는 한국을 마치 크고 사나운 불량배처럼 보게 되었어요. 제 머릿속에서는 모든 한국인들이 자신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아주 거만한 사람들처럼 그려졌죠. 그들은 다른 문화를, 특히 태국 문화를 비웃는 것처럼 상상했어요. 제가 실제로 한국 사람을 만나본 적은 없지만 제가 들은 이야기만으로 충분했어요. 지금 돌아보면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는 너무 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한국에 대해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과는 말다툼을 하곤 했죠. 누군가가 K-팝이 좋다고 하면 저는 그들에게 태국 아티스트를 지지해야 한다고 설교했어요. 저는 사람들이 저처럼 한국을 보도록 만들기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웃긴 건 저도 마음속으로는 한 나라 전체를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만약 누군가가 태국 사람들은 모두 무례하다고 말했더라면 저는 분노했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에 관한 제 편견을 넘어서는 걸 볼 수 없었어요. 마치 한국 모양의 안경을 쓰고 있어서 그 나라에 대해 보는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비춰지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직장 동료들과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누군가가 근처에 새로 생긴 한국 식당에 대해 언급했어요. 저는 주저없이 말했죠. 누가 거기 가서 먹고 싶어 하겠어. 직원들도 다 무례하고 음식도 제대로 된 게 아닐걸. 제 친구들은 이상하게 저를 쳐다봤지만 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제가 맞다고 너무 확신했으니까요. 제가 몰랐던 건 제 세상이 완전히 뒤바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였어요. 직장에서의 단 한 번의 일이 제가 한국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한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들기엔 충분했죠. 하지만 그 순간 친구들과 앉아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에 대해 험담을 하고 있을 때 저는 제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제가 타인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 큰 교훈을 얻게 될 거라는 걸 전혀 몰랐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상사로부터의 단순한 요청에서 시작되었어요. 저는 한국 사람들과 함께 일해야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 생각만으로도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곡선을 던져놓곤 하죠.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아침이었어요. 언제나 그렇듯이 타이 아이스티 한 잔을 들고 사무실에 들어섰어요.
또다시 지루한 사업 문서를 번역하며 하루를 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죠. 하지만 제 상사는 다른 계획이 있었어요. 사와디캅, 솜차이. 사무실을 지나가던 저를 향해 타나카 씨가 인사를 건넸어요. 그의 밝은 목소리에서 뭔가 일이 있다는 걸 눈치챘어야 했는데 말이죠. 잠깐 들어올 수 있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의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신선하게 내린 커피 향이 코를 찔렀죠. 타나카 씨는 항상 웃는 얼굴을 가진 친절한 분이었지만 오늘은 그의 미소가 유난히 더 넓어 보였어요. 저는 뭔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솜차이 씨, 특별한 임무가 있어요. 타나카 씨는 의자에 몸을 기울이며 말을 꺼냈어요. 다음 주에 중요한 회의를 위해 한국에서 온 사업가들이 우리 회사를 방문할 예정이에요. 그들의 통역을 맡아줬으면 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한국 사람들, 정말로? 제가 무슨 표정을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타나카 씨는 재빨리 말을 덧붙였어요. 솜차이 씨에게 좋은 기회예요. 보수도 훌륭하고 앞으로의 기회를 열어줄 수도 있죠. 거절하고 싶었어요. 한국 사람들에 대해 들은 모든 끔찍한 이야기들을 말해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훌륭한 보수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곧 월세도 내야 하고 낡은 스쿠터도 수리가 필요했어요. 이 일을 거절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어요. 회의는 얼마나 오래 진행될 예정인가요? 저는 마지못한 기색을 감추려 애쓰며 물었어요. 2주 동안이에요. 타나카 씨가 대답했어요. 그들은 다음 2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여기에 있을 거예요. 솜차이 씨에게 맡겨도 되겠죠?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2주라니요. 14일 동안 무례하고 거만한 한국 사람들을 상대해야 한다니. 하지만 저는 그 돈이 너무나 필요했어요. 알겠습니다. 결국 제가 대답했어요. 맡겠습니다. 타나카 씨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훌륭해요. 솜차이 씨를 믿고 있었어요. 여기 모든 세부 사항이 담긴 파일이에요. 시간을 들여서 검토하고 준비하세요. 저는 그의 사무실을 나서며 두꺼운 파일을 들었는데 마치 납덩어리 같았어요. 자리로 돌아와 의자에 털썩 앉았지만 머릿속은 온통 복잡했어요. 내가 무슨 일을 자초한 걸까? 그 주의 나머지 날들 동안 저는 준비에 매달렸어요. 사업 관련 한국어를 복습하고 회의 주제를 숙지하며 심지어 거울 앞에서 제일 좋은 가짜 미소 연습까지 했죠. 하지만 아무리 준비를 해도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주말은 너무 빨리 지나가 버렸어요. 어느새 월요일 아침이 되었죠. 옷장 앞에 서서 무엇을 입어야 할지 고민했어요. 우리 문화를 보여주기 위해 전통 타이 실크 셔츠를 입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평범한 정장이 좋을까요? 결국 저는 흰 셔츠에 검정 바지를 선택했어요. 괜히 인상 주려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죠. 출근길에 방콕이 아침 햇살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새삼 눈에 들어왔어요. 황금빛 사원이 반짝이고 거리 음식의 향기가 공기를 가득 채웠죠. 잠시 동안 자부심이 솟아올랐어요. 여기가 바로 제 도시, 제 문화예요. 아무리 거만한 외국인들이라도 이걸 깔보지 못할 거예요. 사무실에 들어서자 동료들이 행운을 빌어줬어요. 그들은 제 임무에 대해 알고 있었고 몇몇은 생존 키트가 필요할 거라며 농담까지 했어요. 저도 웃으며 맞장구 쳤지만 속에서는 속이 뒤집어지고 있었어요. 회의가 열릴 회의실로 향했어요. 천장부터 바닥까지 내려오는 창문으로 방콕의 멋진 스카이라인이 보이는 크고 현대적인 방이었어요. 테이블 위에 자료를 정리하며 모든 것이 완벽한지 확인했어요. 그들에게 불평할 구실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시간이 오전 9시 가까워지자 손바닥에 땀이 차기 시작했어요. 바지에 손을 문질러 닦고 깊이 숨을 들이쉬며 왜 이 일을 하기로 했는지 다시 떠올렸어요. 솜차이, 돈을 생각해. 정각 9시, 복도에서 사람들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바로 이 순간이네요. 진실의 순간. 등을 펴고 최고의 프로페셔널한 표정을 지으며 문 쪽을 바라봤어요. 문 손잡이가 돌아가고 첫 번째 한국 대표단원이 들어왔어요. 이제 시작이군요. 생각했어요. 악몽이 시작되는구나. 첫 회의 날이 다가오자 제 속은 마치 매듭처럼 꼬여 있었습니다. 저는 회의실 밖에서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긴장을 가라앉히려 애썼습니다. 이건 그저 일이니까 뭐든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 다짐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몇 명의 사람들이 저를 향해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그들은 깔끔한 정장을 입고 세련된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아, 저 사람들이 한국인들이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저는 등을 곧게 펴고 중립적인 표정을 지으며 만만치 않을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들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에게 다가온 첫사람은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깨까지 내려오는 검은 머리에 상냥한 눈빛을 가진 30대 중반의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살짝 고개를 숙이며 완벽한 태국어로 사와디카. 저는 민지입니다. 우리 대표단의 리더예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눈을 깜빡였어요. 그녀의 태국어는 정말 완벽했고 그 인사는 너무나도 친근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죠. 저는 얼른 정신을 차리고 허리를 숙여 회의 통역사라고 소개했습니다. 민지는 그 후에 자신의 팀을 소개했어요. 김 선생님은 키가 크고 안경을 쓴 분으로 조금 수줍어 보였지만 공손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박 선생님은 키가 작고 밝고 활기찬 성격을 가진 분이었어요. 이 선생님은 나이가 지긋하고 아버지 같은 분위기를 풍기셨죠. 그들 각각은 허리를 숙이며 태국어로 인사했지만 발음은 민지만큼 좋지는 않았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가면서 저는 그들이 태국 직원들과 어떻게 소통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봤어요. 그들은 자리 안내를 받거나 물을 건네받을 때마다 코쿤카라고 말하며 공손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저는 그들이 오만하고 무례할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이 같은 행동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죠. 회의가 시작되고 저는 통역사로서 자리 잡았습니다. 민지가 토론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녀는 또렷하게 말하고 자주 멈추며 제가 정확하게 통역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었어요. 그녀가 무언가를 이해하지 못할 때는 짜증이나 불만을 보이기보다는 정중하게 설명을 요청했죠. 쉬는 시간에 저는 민지가 태국 경영진 중 한 명과 얘기하는 것을 엿들었어요. 그녀는 벽에 걸린 태국 전통 축제를 묘사한 그림에 대해 물어보고 있었어요. 그 경영진은 축제의 의미를 설명해 주었고 민지는 진심으로 흥미를 보이며 들었어요. 그녀는 한국의 비슷한 축제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 문화 사이의 연결고리를 만들었죠. 저는 점점 민지와 그녀의 팀에 대해 더 궁금해졌어요. 그들은 전혀 제가 예상했던 모습이 아니었어요. 태국 문화를 배우고자 하는 열의가 있었고 방 안의 모든 사람과 진정으로 소통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계속해서 저를 놀라게 하는 작은 제스처들을 발견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막 도착한 나이 많은 태국 동료에게 자리를 양보했어요. 박 선생님은 태국 직원의 전통 실크 블라우스를 칭찬하며 어디서 그런 옷을 구할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이 선생님은 가져온 한국 간식을 나눠주며 모두에게 맛보라고 권하며 그 맛을 설명했어요. 점심시간에 저는 민지 옆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뛰어난 태국어가 궁금해서 어떻게 그렇게 잘하게 되었는지 물어봤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제가 대학 시절에 방콕에서 3년 동안 살았거든요. 그때 이 나라와 사람들, 그리고 언어에 반했어요. 한국에 돌아온 이후에도 꾸준히 연습하려고 노력했어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헌신에 감탄했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태국어를 그렇게 열심히 배우지 않거든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저는 진정으로 어떤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려면 그 언어를 배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언어를 배우면 많은 문이 열리고 진정한 연결을 쌓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녀의 말은 제 자신의 편견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 문화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려고 시간을 들인 사람이 있었는데 저는 소문과 고정관념에 기반해 그녀의 문화를 너무 쉽게 판단했어요. 하루가 끝나갈 때쯤 저는 혼란스러운 감정이 들었습니다. 오늘 만난 한국인들은 제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달랐어요. 그들은 친절하고 존중하며 태국 문화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어요. 제가 오랫동안 품어왔던 부정적인 이미지와는 도저히 맞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그들이 떠날 때 저에게 다가왔어요.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그녀는 태국어로 말했어요. 통역 정말 훌륭했어요. 앞으로 남은 회의에서도 잘 부탁드려요. 저는 감사를 전하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한국 대표단이 떠저는 것을 지켜보면서 제 관점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마도 제가 한국인들에 대해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더 배울 것이 많았고 저는 다가오는 날들에 대해 새롭게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하루의 일을 되새기며 저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해 얼마나 더 배울 수 있을지 기대되었어요. 제 편견은 도전받고 있었고 이해할 수 있는 또 다른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저는 한국 사람들이 제가 상상했던 것과 얼마나 다른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제가 들었던 것처럼 냉담하고 거만한 사람들이 전혀 아니었어요. 대신 그들은 항상 공손했고 작은 것에도 감사함을 표현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민지의 친근함에 점점 끌리게 됐어요. 어느 날 커피를 마시면서
저는 그녀와 대화를 시작해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녀와 그녀의 태국에서의 경험에 대해 더 알고 싶었거든요. 저기, 민지 씨. 제가 커피를 휘젓으며 약간 긴장한 채로 말을 꺼냈습니다. 태국에 사업차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민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얼굴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아, 사실 저는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몇 년 동안 이곳에서 살았었어요. 그녀가 대답했어요. 휴가 때 태국에 와서 이곳에 반해버려서 그냥 머물기로 했거든요. 저는 놀랐어요. 정말요? 뭐가 그렇게 좋았는데요? 사람들, 음식, 문화, 모든 게요. 그녀는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태국 사람들은 정말 따뜻하고 친절해요. 저는 여기서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고 그들이 태국의 관습과 전통에 대해 많이 가르쳐줬어요. 민지가 말할 때 저는 그녀의 눈에서 진심 어린 애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한국 사람들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알고 계세요. 민지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에 있는 제 친구들도 태국 문화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들은 종종 저에게 태국 과자를 가져오라거나 태국어 문구를 가르쳐 달라고 하곤 해요. 저는 눈썹을 올리며 놀랐어요. 한국 사람들이 태국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 줄 몰랐네요. 민지는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요. 한국에서는 태국 전통에 대한 존경심이 커요. 많은 한국 사람들이 휴가 때 태국을 방문하는 걸 좋아해요.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동안 저는 점점 더 편안해졌어요. 민지는 대화하기 쉬운 사람이었고 그녀의 태국에 대한 열정은 전염성이 있었어요. 저는 이전에 가졌던 편견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망설이며 말했어요. 이 만남 전에 한국 사람들에 대해 오해한 부분이 있었어요. 민지는 궁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오, 어떤 오해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리며 당황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에게 친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민지 씨와 팀분들이 정말 친절하고 존중해 주셔서 놀랐어요. 민지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이해해요. 모든 나라에는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한국의 다른 면을 보여드릴 기회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녀의 말을 들으며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편견들도 잘못된 것은 아닐까? 저는 소문과 SNS 게시물에만 의존해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음을 깨달았어요. 휴식 시간이 끝나고 회의실로 돌아가면서 저는 제 관점이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단순히 예의 바른 사업가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각자의 이야기와 관심사, 경험을 가진 개개인이었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한국 팀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더 주의 깊게 관찰했어요. 그들은 항상 제 시간에 종종 몇 분 일찍 도착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말할 때 주의 깊게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무언가를 이해하지 못할 때는 배우려는 열정으로 공손하게 질문을 했어요. 민지는 종종 모두가 편안한지 확인하며 물을 제공하거나 회의가 길어지면 짧은 휴식을 제안하곤 했어요. 그녀의 배려심은 그녀의 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확장되었어요. 점심시간 동안 한국 사람들은 태국 음식에 대해 궁금해했어요. 그들은 다양한 요리에 대해 질문하고 재료와 조리 방법에 대해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생소해 보이는 음식이라도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는 2명의 한국 팀원들이 함께 태국어 문구를 연습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어요. 그들은 발음을 듣고 웃고 있었지만 계속해서 시도했어요. 그들이 현지 언어를 조금이라도 배우려는 노력이 저에게 감동을 줬어요. 회의가 진행될수록 저는 우리의 상호작용을 기대하게 됐어요. 이 과제에 처음 느꼈던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대신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해 더 배우고 싶었고 그들에게 태국에 대해 더 많이 알려주고 싶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 보이기 시작했어요. 태국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 모두 존경, 근면, 그리고 환대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모두 자랑스러워하는 풍부한 문화적 전통을 가지고 있었어요. 대화를 나눌수록 저는 더 많은 유사점을 발견하게 됐어요. 일주일이 끝날 무렵 저희 시각은 완전히 변했어요. 제가 만나기를 기대했던 거만한 한국인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대신 저는 저의 눈을 새로운 이해로 열어준 친절하고 호기심 많고 존중하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마지막 날 회의를 마치고 짐을 싸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성공적인 사업 논의에 대해 기쁘기도 했지만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끝난다는 사실에 약간의 슬픔도 느껴졌어요. 저는 단지 며칠 만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사업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사람들과 문화에 대해서도요. 저희 편견이 거의 이 귀중한 경험을 놓치게 할 뻔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만약 제가 이 과제를 거부했더라면 저는 이 멋진 사람들을 만나고 중요한 교훈들을 배울 기회를 놓쳤을 거예요. 민지와 그녀의 팀에게 작별 인사를 하면서 저는 제 자신에게 조용한 약속을 했어요. 앞으로는 더 열린 마음을 가지겠다고요. 저는 제 가정을 의심하고 판단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겠다고요. 이 경험은 때때로 편견을 허물기 위한 최고의 방법이 단순히 사람들을 만나 그들을 개개인으로 알아가는 것임을 가르쳐 줬어요. 그날 사무실을 나서면서 저는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간 듯 가벼워졌어요. 저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앞으로의 일이 기대됐어요. 무엇보다도 이해와 수용에 대한 이 뜻밖의 교훈에 감사했어요. 민지가 저를 한국 대표단과의 저녁 식사에 초대했을 때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한편으론 거절하고 싶었지만 호기심이 생겼어요. 업무 외적인 자리에서 그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직접 가보기로 했어요. 우리는 제가 잘 아는 현지 태국 음식점에서 만났어요. 그곳은 작은 식당이었고 천장에는 알록달록한 종이 등불이 매달려 있었으며 공기 중에는 향신료 냄새가 가득했어요. 제가 도착했을 때 한국 팀은 이미 와 있었고 웃으며 저를 손짓으로 부르더라고요. 와줘서 정말 기뻐요. 민지가 말하면서 제게 자리를 내줬어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지만 자리에 앉았어요. 테이블을 둘러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름을 모르겠더라고요. 민지가 그걸 알아차리고는 재빨리 모두를 소개해줬어요. 마케팅에서 일하는 키가 크고 다정해 보이는 재훈, 제품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짧은 머리의 젊은 여성 수연, 그리고 민지의 멘토인 것처럼 보이는 소금 후추 머리에 연배가 있는 성민이 있었어요. 진짜 태국 음식을 먹어보고 싶어서요. 관광객들 먹는 그런 거 말고요. 재훈이 말했어요. 그들의 열정에 놀랐어요. 물론이죠. 제가 메뉴를 집어들며 말했어요. 어떤 맛을 좋아하세요? 매운 거, 단 거, 신 거.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웃음을 터뜨렸어요. 전부요. 수연이 외쳤어요. 다 맛보고 싶어요. 그들의 흥분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저는 다양한 요리를 가리키며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얼마나 매운지 설명해줬어요. 한국 분들은 열심히 듣고 질문도 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웨이터가 왔을 때 저는 팟타이와 그린, 커리 같은 인기 있는 요리와 더불어 잘 알려지지 않은 현지 요리도 주문했어요. 한국 분들은 제가 태국어로 주문하는 모습을 신기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성민이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태국어 정말 잘하시네요. 얼마나 오래 하셨어요? 아, 평생요. 제가 대답했어요. 사실 저는 태국 사람이에요. 그냥 번역가로 일하고 있거든요. 모두 놀란 표정이었어요. 정말요? 민지가 말했어요. 영어를 너무 잘하셔서 다른 나라에서 오신 줄 알았어요. 조금 뿌듯했어요. 언어 공부 열심히 했거든요. 제가 말했어요. 음식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테이블에는 알록달록한 요리들과 멋진 냄새로 가득 찼어요. 한국 분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정말 맛있어 보여요. 수연이 말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먹는 거예요? 저는 태국식으로 숟가락과 포크를 사용하는 법과 몇 가지 요리를 밥과 함께 섞어 먹는 방법을 보여줬어요. 그들은 주의 깊게 보더니 바로 먹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반응은 정말 대단했어요. 재우는 솜탄 파파야 샐러드의 매운맛에 눈물을 글썽이면서도 물을 벌컥벌컥 마시며 계속 맛있다고 했어요. 수연은 똠얌 수프에 반해서 언젠가 저에게 요리법을 가르쳐 달라고 했어요. 성민은 망고 찹쌀 디저트를 너무 좋아해서 멈출 수가 없었어요. 식사 내내 그들은 음식, 재료, 그리고 태국 문화에 대해 질문을 많이 했어요. 단순히 의례적인 대화가 아니라 진심으로 더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어느 순간 민지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사실 태국에 오기 전에는 조금 걱정했어요. 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들었거든요. 저도 모르게 죄책감이 들면서도 놀란 척했어요. 정말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모두가 너무 친절하고 환영해줘서 기대와는 완전 달랐어요. 다른 사람들도 동의하며 그들만의 긍정적인 경험을 공유했어요. 저는 이전에 가졌던 편견에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이 사람들은 제가 상상해 던 거만하고 무례한 한국인들과 전혀 달랐어요. 밤이 깊어가면서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웃었어요. 재우는 태국어를 배우면서 겪은 웃긴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며 발음을 잘못해서 난감한 상황에 처했던 이야기도 했어요. 수연은 한국에 있는 자기 강아지 사진을 보여주며 그리워서 어쩔 줄 몰라 했고, 성민은 우리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하며 배운 태국 팝송의 몇 소절을 불렀어요. 떠날 시간이 되자 그들은 식사비를 꼭 자신들이 내겠다고 했어요. 저를 훌륭한 가이드로 대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라고요.
우리가 일어설 때 그들은 모두 약간 숙이며 서툰 태국어로 식당 직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그날 밤 집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웃음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저녁 식사는 기대와 전혀 달랐어요. 한국 사람들은 전혀 냉담하거나 거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유머러스하고 친절하며 태국 문화에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며 제가 오히려 편견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들을 알기도 전에 판단해버렸던 거죠. 한국인들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저에게 존경과 친절을 보여줬고 제 문화와 언어를 배우기 위해 애썼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결심했어요. 소문이나 고정관념을 듣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걸 그만두기로요. 앞으로는 그들의 행동에 따라 판단할 거예요. 국적이 아니라요. 그리고 어쩌면, 정말 어쩌면 한국에 한번 가볼지도 모르겠네요. 누가 알겠어요? 직접 가서 보면 또 다른 세상이 보일지.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한국 팀과 계속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들과 대화하면서 그들의 문화와 관습에 대해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마치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책을 열었는데 매 페이지마다 놀라운 사실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들을 단순히 고정관념으로 정의된 그룹이 아닌 진짜 사람들로 보기 시작했어요. 각자 자신만의 이야기와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그들을 한데에 묶어서 생각했던 제 자신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어느 날 민지가 자기 할머니 이야기를 해줬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민지의 할머니께서는 몇 년 전에 태국을 방문하셨다가 우리나라를 정말 좋아하게 되셨다고 했어요. 태국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했는지에 대해 너무 감동을 받으셨다고 하더군요. 할머니께서 태국에서 돌아오셨을 때 태국에 대해 얘기를 멈추지 못하셨어요. 민지가 그 기억을 떠올리며 반짝이는 눈으로 말했어요. 심지어 태국 음식을 배우기까지 하셨어요. 할머니께서 팟타이나 또똠, 수프를 만드실 때마다 여행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죠. 민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여러 감정이 교차했어요. 할머니께서 태국을 그렇게 좋아하셨다는 이야기에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들었어요. 저는 한국인들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너무 심하게 판단했었거든요. 제 부정적인 감정들은 소문과 험담에 기반을 둔 것이었지 실제 경험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 한국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다룬 책들을 읽기 시작했어요. 한국 영화와 드라마도 보고 한국 음식을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알면 알수록 더 매료되었어요. 한국은 정말 풍부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고 수많은 투쟁과 승리가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참혹한 전쟁 이후 나라를 재건했는지에 대해 읽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한강의 기적이라 부르는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태국과 한국 문화 사이에 많은 공통점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어 놀랐어요. 두 나라 모두 어른에 대한 존경과 관계의 조화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 그리고 교육을 중시한다는 점이 비슷했어요. 심지어 매운 음식을 좋아하고 밥과 함께 먹는다는 점에서도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발견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지역 잡지에 한국 문화에 대한 글을 쓰기 시작했고 소셜미디어에도 한국의 흥미로운 관습이나 역사적 사실에 대해 포스팅했어요. 저희 목표는 저처럼 다른 태국 사람들도 고정관념을 넘어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죠. 어느 날 저는 추석에 대해 글을 썼습니다. 한국의 추석이 어떻게 우리나라의 송크란과 비슷한 점이 있는지 설명했어요. 가족이 모이고 조상을 기리는 시간이라는 점에서 말이죠. 그 글은 많은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어요. 사람들은 궁금해하고 질문을 많이 했죠. 벽을 쌓는 대신 다리를 놓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번역가로서의 제 역할이 단순히 한 언어를 다른 언어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사람들 간의 이해를 돕는 일이었어요. 저는 스스로를 일종의 문화대사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태국과 한국 간의 우정을 증진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요. 돌이켜보면 제 관점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믿기지 않았어요.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저는 한국이나 한국인들과 아무 관련이 없고 싶었어요. 이제는 그들의 나라와 문화에 대해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열심히 배우고 있었습니다. 민지와 그녀의 팀은 제가 들었던 부정적인 이야기들 이상의 한국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들은 친절하고 존중을 표하며 태국 문화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어요. 그들은 저에게 우리 두 나라 사이에 우정과 이해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 경험에 대해 정말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그것은 제가 고정관념이나 소문에 기반해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열린 마음을 유지하고 배우려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줬어요.
한국팀의 방문이 끝나갈 무렵, 저는 슬픔과 기대가 교차하는 감정을 느꼈어요. 그들의 회사가 즐거웠기 때문에 슬펐지만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설렜습니다. 언젠가 한국을 방문하여 직접 경험해보고 싶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민지의 할머니가 태국을 경험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들이 떠나기 전에 민지가 작은 선물을 줬어요. 아름다운 손으로 그린 책갈피였는데 한국 속담이 적혀 있었어요. 책은 주머니 속에 담긴 정원과 같다는 뜻이라고 설명해줬어요. 한국 문화의 정원을 계속 탐험해보세요. 저는 그녀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그 제스처에 진심으로 감동받았어요. 그들이 떠저는 모습을 보며 이번 경험이 저를 변화시켰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더 이상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맹목적으로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 가정들을 의심하고 스스로 진실을 찾으려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우리 문화들 간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을 제 사명으로 삼았어요. 누군가가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반복할 때마다 저는 제가 배운 것을 공유했어요. 사람들에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소문이 아닌 자신의 경험에 따라 판단하라고 권장했어요. 편견을 허무는 여정은 항상 쉬운 것은 아니었어요. 때때로 옛날 편견이 다시 고개를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민지와 그녀의 팀을, 그들의 친절함과 개방성을 기억하며 꿋꿋하게 나아갈 수 있었어요. 편견을 허무는 것은 지속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끊임없는 노력과 우리의 믿음을 도전하려는 의지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 보상은 새로운 우정, 넓어진 시각, 더 평화로운 세상 모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번역가로서의 제 일을 계속하면서 저는 이번 경험에서 배운 교훈을 가슴에 품고 있어요. 새로운 과제를 맡을 때마다 열린 마음과 배우고자 하는 호기심으로 접근해요. 그리고 항상 기억합니다. 모든 언어와 문화 뒤에는 각자의 이야기를 가진 개개인이 있다는 것을요.